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운명의 날 D-4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최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것이죠. 근데 1, 2심대로 저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최강욱 의원은 배지를 떼야 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최강욱 의원은 본인 의혹, 저 혐의에 대해서 그간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간의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인 기소와 수사였어요. 기자 입장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뭔가 자신이 없고 감추려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 변호사님은 좀 다음 주 월요일 대법 선고, 글쎄 이게 좀 전망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1, 2심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법원에서 파기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허. 인정된 사실관계를 예. 바탕으로 해서 법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고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이 항소심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몇 가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인정된 부분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아마 이 부분이 전원합의체까지 간 것을 보면 예. 법리적으로 신중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으로 분류된 건 맞아 보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1, 2심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예. 대법원이 법리 판단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최강욱 의원에 대한 대법 선고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강욱 의원은 그동안 1, 2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 2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 선고가 늦어지면서 배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최강욱 의원의 활약상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과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제 우리 최강욱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대법원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왜 법사위에 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신지가 잘 모르겠어요. 법사위에 지금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표적을 삼아서 이지매를 계속 하실 것인지.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좀 심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 근데 최강욱 의원의 이 대법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20년 1월에 최강욱 의원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가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 날 대법 선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진 지 얼마 만입니까? 3년 8개월 만에 대법 선고가 땅땅땅 나오는 것이고 대법원에 이게 접수된 게 작년 6월이에요. 그러니 대법원에 접수가 된 지 1년 3개월 만에 땅땅땅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조상규 변호사께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네. 최강욱 의원 재판은요, 이게 지금 업무방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업무방해 이거는요, 1, 2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어가지고 의원직 상실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법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요. 1, 2심 때 똑같이 송달받았던 집 주소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폐문부제로 네. 대법원 서류가 송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폐문부제로 3차례 송달 실패를 하면서 1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의원직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1, 2심의 결과를 보고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라도 지금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1심에서 벌금 이제 80만 원 받긴 했습니다. 근데 2심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정치 공작이다 이러면서 이건 고발 사주 사건이다 이러면서 1심으로부터 원래 2심은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아무런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의원직을 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누구 밑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 사법부 밑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24일 이후로는 뭔가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재판이 아마 이 최강욱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 선고 결과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